관련 얘기를 하기 전에 대치동 특검 사무실 잠깐 다녀오겠습니다. 지금 호송버스가 도착해서 아마도 조윤선 전 장관이 아닌가 하는데요. 화면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. 호송버스 차문이 일단 열렸습니다. 네, 지금 교도관들이 조윤선 전 장관을 오늘 둘이 소환이 됐거든요. 예. 김경숙 전 학장하고 조윤선 전 장관 두 사람이 오후 2시에 소환이 돼 있고요. 김경숙 전 학장은 이제 특혜 의혹이고, 예, 그렇죠. 조윤선 전 장관 관련해서 이제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서 특검이 다시 소환하는 거 아마 아니겠습니까? 둘이가 아마 나올 걸로 생각이 듭니다. 지금 예. 여성이면 아마 지금 조윤선 지금 글쎄요. 김기춘 김기춘 전 실장이 오늘 특검에 글쎄요, 소환이 이게 됐네요. 소환이 잡았다는 얘기를 못 들었는데 그렇죠. 김기춘 실장이 아마 오전에 아마 연락했을 가능성도 있고요. 예. 아하. 김기춘 전 실장이 나왔다는 거는 좀 글쎄요. 뭐 특검이 필요하니까 필요하면 부를 부를 수 있는 거죠. 예. 예. 수의를 입지 않고 사복 와이셔츠 드레스 셔츠에 이제 손은 이제 묶여 있는 채 김기춘 전 실장이 지금 특검 사무실로 올라갈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. 김기춘 전 실장은 좀 의외입니다. 블랙리스트 조사를 하는 건데 조윤선 전 장관을 오늘 부르는 이유는 블랙리스트를 대통령이 시켰는지 아니면 묵인했는지 이런 부분을 조사를 하려 하는데 김기춘 전 비서실장 불렀다는 거는 수사의 속도를 좀 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. 블랙리스트를 최소한 대면조 전에는 다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아마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같이 부르는 걸로 보이고 원래 이제 어제 소환 잡은 사람은 오전엔 최순실이었고요. 예. 오후에는 김경숙하고 조윤선 전 장관을 부른다고 그랬죠. 그랬는데 예. 아마 오전 중에 연락이 된 것 같아요. 아니면 밤에 연락이 됐다든지 그래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지금 특검에 출석한 상태고요. 아마 다음 자리에는 아마 조윤선 전 장관하고 김경숙 전 학장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. 여성 교도관들이 나오는 거 보니까 조윤선 전 장. 그래서 장시호 씨가 나오네. 오늘 다 좀 불렀네요. 저희 그 취재진들이 특검 기자단들이 파악했던 것과 조금 영달. 달리 예. 김기춘 전 실장과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까지 나왔습니다. 장시호 씨가 지금 그 특검 도우미로서 역할을 톡톡히 예, 하고 장시호는 있다는데 지난날 나왔었거든요. 설날 때도 나왔었는데 또다시 또 지금 출석하고 이제 그런 김기춘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블랙리스트 플러스 관제 데모 지시 의혹과 관련해서 네. 혹시 그 관련성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문체부 그 직원들 공무원들 찍어내기에 예. 관련돼서 우병우 수석과 이제 함께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어떤 관련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갑자기 저기 이제 이렇게 특검에서 송환을 한 게 아닌가 일단 이렇게 좀 보이는데 지켜봐야 되겠습니다. 현장 다시 볼게 이제 특검 사무실로 가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렸던 장시호 씨 원래는 그 최순실 관련 공판이나 그렇죠. 헌법재판소에서도 비교적 미소를 띤 채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오늘은 글쎄 뭐 어떤 조사를 받는지는 정확히 지금 저희가 특검 기자단의 공지가 오는 대로 저희가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만 다소 굳은 표정으로 장시호 씨도 지금 특검에 소환이 됐습니다. 예상과는 달리 첫 번째 김기춘 전 실장 그리고 장시호 씨가 지금 소환이 됐습니다. 세 번째는 글쎄요 조윤선 전 장관일 수 있겠고요. 네, 오늘 아마 최순실이 이제 소환이 안 됐기 때문에 최순실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일단 장시호를 통해서 더 추궁할 것들, 특히 이제 최순실의 어떤 재산과 관련한 거라든지, 뭐 최근에 보면 최순실의 뭐 유언장이 있다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재산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뭐 증거인데 그렇죠. 이와 관련된 것들을 좀 추가적으로 조사할 가능성이 있고. 특히 최근에 이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조사를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. 특검에서. 그렇다 본다 아마 김기춘 전 실장 같은 경우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특히 이제 문체부의 인사와 관련해서 예. 민정수석실이 얼마나 관여를 했는가. 이 부분 관련해서 아마 이제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집중적으로 추궁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. 현장 잠깐만 다시 가볼게요. 오늘 원래 조윤선 전 장관만 출석한다. 뭐 김경숙 전 학장 네. 정도요. 그러는데 오늘 의외로 2시가 다 돼서 특검이 이 최순실 국정농단의 핵심 당사자들이죠. 김기춘 전 실장과 조카 장시호 씨를 재소환해서 여러 의혹에 대해서 지금 말씀 나눴던 의혹에 대해서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갈 것 같습니다. 우병우 수석하고 관련이 있지 않을까 뭐 추측을 해볼 네. 수가 있습니다. 우병우 전 수석 부분이 언론에 좀 보도된 부분이 있거든요. 예. 직권 남용 부분이죠. 그 부분을 수사를 하려면 김기춘 전 실장의 어떤 진술이 무조건 필요한 상황이고 일단은 어느 정도 진술을 지금 얻어냈는데 밑에 그 어떤 행정관 이런 사람 통해서 그거를 확인하는 과정을 아마 김기춘 전 실장을 통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아마도 오늘 오전에 소환했다든지 아니면 어제 저녁 때 소환이 됐기 때문에 특검 발표랑 조금 다른 걸로 지금 보이고 아마 조윤선 전 장관하고 지금 조윤선 장관이 나올 것 같은데요.
아니 이제 김경수 예. 전 김경수 학장이네. 김경수 학장은 원래 오늘 나오기로 돼 있습니다. 2시에 그렇죠. 조사를 하게 돼 있고 이대 특혜 비리라든지 아니면 그 학점 줬던 부분 조사를 하기 위해서 불렀고 이렇게 계속 부르는 걸 봤을 때는 되게 시간에 쫓기고 우병우 수석을 빨리 불러서 또 이게 요 조사가 끝나면 2월 2일, 3일 정도는 청와대 압수수색을 좀 예정이 돼 있거든요. 그렇다면서요.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사를 이번 주 중으로 2, 3일 정도 해서 마치기 위해서 속도를 좀 내는 걸로 보입니다. 예, 실제로 박 변호사님 이렇게 설 연휴 마지막 날까지 강행군을 하는 걸 보면 시간 싸움이다 이렇게 그렇죠.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데 장시호 같은 경우는 설 당일날 왔었습니다. 왔는데 또다시 불렀다라는 거는 뭔가 또 확인해야 될 게 있다라는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기춘, 장시호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. 아니, 대질의 가능성도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도 막 추가로 소환된 걸로 보입니다. 예, 그럼 다음 주쯤이면 우병우 전 수석의 얼굴도 볼 수 있을까요? 그렇죠. 만약 필요하다면 압수수색 전이나 아니면 예. 압수수색하고 동시에 우병우 전 수석도 뭐 소환이 된다든지 소환을 불응한다 그러면 뭐 신병을 확보하는 영장을 통해서 한다든지 그런 것들도 지금 가능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. 지금 자막으로 보시는 것처럼 김기춘, 장시호, 김경숙 이 세 사람이 한 호성버스에 타고 특검 대치동 사무실로 소환됐습니다. 1분 정도 시간차를 두고 이제 특검 사무실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조사를 받으러 올라가는데 저 이현정 의원님, 네. 조윤선 전 장관도 이제 모습을 곧 드러나겠지만 저 한 호송버스에 그 최순실 국정농단의 핵심 당사자들이 다 탔다는 것도 참 예. 그림이 여러 가지로 좀 의미심장합니다.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휴일이거든요. 예. 서울소는 일단 면회도 안 됩니다. 이제 그런 상황에서 특검이 지금 계속 가동이 되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이제 소환해서 조사를 이제 벌이는 것인데 이제 교도관들도 저런 걸 위해서 사실은 원래 일반적인 검찰은 오늘 같은 경우는 거의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검사들 다 쉬기 때문에. 그러니까 특검이니까 특별히 가동되겠죠. 지금 조윤선 장관이 내려오네요. 무태 안경과 머리를 질끈 독여 매고 화장기 없는 모습으로 조윤선 전 장관이 특검에 다시 소환이 됐습니다. 초췌한 모습으로 나오고 있는데 일단 취재진의 이제 질문 공세는 일단 없고 오늘은 특검 조사기 때문에 취재진이 따라 붙지는 않는군요. 여성 교도관에 붙들린 채 바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특검 사무실로 조사를 받으러 가는 조윤선 전 장관입니다. 자, 4명의 핵심 당사자가 다 나왔습니다. 이동을 이제 구치소 차량이기 때문에 아마 칸막이가 안에 있고요. 그리고 같이 나오게 되면 뭔가 하여튼 좀 이렇게 짜거나 이렇게 고속버스 안에 다 칸막이가 있고 또 교도관들이 옆에 있기 때문에 아마 대화를 못하는 상황이 됐을 거고 그 칸막이가 있고 나오는 과정도 이렇게 막 1분 내지 2분 텀을 주고 지금 나오는 상황으로 연출이 되고요. 그러니까 두 명이 지금 나오는 걸로 돼 있었는데 2명이 추가됐다라는 게 특히 장시호가 지금 나올 상황이 아니라고 이제 보이는데 장시호가 과연 어떤 말을 듣기 위해서 아마 장시호가 지금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장시호가 대질 신문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거든요. 막 그렇기 때문에 장시호가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은 가능한 상황입니다. 예, 박 변호사님 오늘 소환된 면면을 보니까 뭐 블랙리스트나 이대 부정 입학 비리 등에 관련돼서 조사가 이뤄질 것 같은데 네. 아무래도 최순실 씨가 출석을 안 해서 좀 뇌물죄 조사는 어려움이 있을 것 그렇죠. 같아요. 오전에 최순실 씨를 11시에 원래 불렀는데요. 뭐 출석에 불응을 했죠. 뇌물죄 조사. 팀이 아마 수사특검보 팀이 한 4팀 정도로 되는 걸로 보여요. 저게 김기춘 실장, 그러니까 이하여대 특혜 비리 수사하는 팀하고 블랙리스트 팀하고 아마 다를 걸로 보이는데 그래도 이제 오늘 불러가지고 대질은 가능한 상황이고 김기춘 실장 같은 경우 몇 가지가 중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장시호를 통해서 아마 대질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생각이 좀 듭니다. 지금이 2시 14분인데요. 2시 8분 한 6분 전부터 지금 자막으로도 잠깐 나왔지만 이거 방금 전 화면인 것 같습니다. 방금 전 화면이고요. 이제 방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2시 8분부터 한 6분 정도 이 최순실 씨를 뺀 나머지 핵심 당사자가 다 나왔습니다. 그렇죠. 김기춘 전 실장, 김경숙 전 학장, 조윤선 전 장관 그리고 장시호 씨까지. 어찌 보면 정 의원님 이 장시호 씨가 저 이름 몇몇 4명 가운데 키를 쥐고 이 특검 수사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이런 거에 대한 예측은 어느 정도 가능해 보입니다. 근데 장시호가 무슨 블랙리스트라든지 예. 또는 이화여대 그 입학비리와 직접 연결될 것 같지는 않고요. 글쎄 이건 개인 생각이니까. 근데 이제 최순실의 뇌물과 관련해가지고 장시호를 통해서 뭔가 더 캐물을 것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. 김기춘 실장 같은 경우는 왜 그 문체부 인사농단과 관련해서 2차 인사학살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? 예. 우병우와 관련된.
그래서 그 연관성이라든지 뭐 관제 데모라든지 물어볼 게 많겠죠. 그래서 지금 저 사람들이 어떤 연관성이 있고 그 연결고리에 장시호가 있다고 보기에는 저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예. 오히려 장시호를 통해서 최순실과 정유라 뭐 관련해가지고 가족관계와 관련해서 좀 더 원래 장시호가 좀 생각 없이 말을 하니까 예. 그런 유도 질문을 통해서 뭔가를 더 확보하고자 하는 생각이 아닌가 그냥 그렇게 추정을 할 뿐입니다.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장시호 씨가 방금 전에 나왔던 모습 같이 보고 계신데, 그러니까 네 사람이 한 이제 울타리 안에서 어떤 조사를 받는 게 아니라 각자 받을 각자 걸로 다르다. 보이고요. 저도 똑같아요. 장시호가 뭐 대질보다는 아하. 최순실 씨를 오늘 불러가지고 뇌물 부분을 좀 조사를 하려고 한 게 목적이었는데 그랬죠. 예. 장시호를 대신 불러서 뇌물 부분을 조사하지 않을까 뭐 추측이 됩니다. 어차피 최순실이 안 나오니까 장시호가 나오면 어쩌면 좀 특검에 도움될 수 있는 참고인적인 진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네 사람이 뭐 중첩됐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. 팀마다 한 명씩 부른 게 아닌가. 그래서 최순실 대신에 장시호가 아마 특검에 출석한 걸로 이렇게 추측이 가능합니다. 이 화면은 지난번에 한 2주 전에 장시호 씨가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을 때의 모습이고요. 방금 전 화면 다시 보시면 조금 다른 게 장시호 씨가 원래 그 청문회 때 그렇고 저번 출석 때도 이제 검은색 뿔테 안경을 썼었거든요. 근데 오늘은 안경을 쓰지 않은 채 장시호 씨가 저렇게 출석한 모습도 화면으로 보고 계십니다. 아마 특검이 설 연휴 마지막 날 속도를 좀 제대로 내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서 최순실 씨가 7번째 불출석한 민영사님 7번째 불출석한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압박 수단으로도 저 4명을 활용할 것 같습니다. 아, 당연히 그렇죠. 그래서 최순실 씨가 하도 버티니까 특검이 이런 그 다른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을 갖다 소환해가지고 관련성들을 갖다 진술을 최대한 확보해가지고 또 최순실 씨가 계속 마냥 버틸 수 없게 만드는 압박 수단을 특히나 말씀들 나왔지만 장시호 씨 같은 경우가 아주 유용한 카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이현정 의원님, 결과적으로 이제 지난 주중에 평일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보수 인터넷 방송과 돌발 인터뷰를 했는데 그 내용과 관계없이 그리고 특검은 자백강요, 강압수사 논란과 전혀 관계없이 흔들리지 않고 이제 앞으로도 국정농단 특검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 뭐 이런 이미지로도 그렇죠. 메시지를 왜냐하면 읽히네요. 지금 특검이 일단 설 연휴 기간에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. 설 당일날 또 이제 조사를 했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제 관련자 소환해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시간과의 싸움이죠.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특검, 한 달 정도 남은 특검 기간 동안에 하여튼 최대한 어떤 논리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?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오늘 어떤 소환 조사는 아마 이제 우병우 민정수석 마지막 남은 사실은 이제 대통령을 제외하고 마지막 남은 이제 이 정권의 실세. 우병우 민정수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. 오늘 아마 여러 가지 참고인들도 조사를 하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러면서 본다면 우병우 민정수석이 지난해 3월 민정수석실이 문화관광체육부의 국실장 6명에 대해서 경질을 요구했던 이런 부분들, 특히 또 그중에서는 5명이 실제로 좌천이 됐습니다. 예. 이제 그런 것들 관련해서 우병우 민정수석이 어떤 역할을 한 게 아닌가 이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동안 사실 우병우 수석이 잘 피해갔지만 이번 건과 관련해서 이제 어떤 이제 그물에 걸릴지 그런 부분은 아마 특검이 오늘 중이나 내일 중이든 수사 과정 속에서 그렇겠네요. 좀 단서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. 예, 지금 이제 최순실 씨가 불출석한 것에 대해서 압박 요구로 저렇게 많은 그렇죠. 사람을 불렀다고도 볼 수 있는데 잠시 뒤에 한 10분 뒤면 이제 특검이 브리핑을 한단 말이에요. 네. 어떻게 공개적으로 최순실 씨를 다시 부를 수도 있는 상황인가요? 글쎄요, 뭐 불응을 또 한다면 체포영장을 받기가 좋기 때문에 아마 한 번 더 소환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고 그렇지만 지금 최순실 씨의 어떤 행동을 봤을 때는 예. 소환 요청 한다손 치더라도 안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바로 영장을 낸다는 얘기로 막 브리핑할 때 얘기를 할 가능성이 아주 높이 예. 정리를 해보겠습니다. 원래 당초 보도됐던 것은 조윤선 전 장관과 김경수 전 학장이 이제 특검에 오늘 2시에 소환된다는 얘기는 있었는데 예상과는 달리 김기춘, 조윤선, 김경숙, 장시호 이 최순실 국정농단의 핵심 당사자들이 오늘 특검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. 그렇죠. 10분 뒤면 특검이 이제 브리핑을 이규철 특검부의 목소리를 브리핑을 할 텐데 현장에서 또 어떤 것과 관련해서 저 4명을 소환했는지도 저희가 한번 현장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 그럼 잠시만 다시 정치권 얘기 돌아갔다가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주제부터 먼저 확인해보고 다시 특검 얘기를 해볼까요? 주제 먼저 확인해보죠.